하루에 0.5%씩 30일을 했다라고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면은 15%잖아요. 한 달 수익률이 15%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게 이 달러 투자 데이터를 참고하면 되는데, 현재 달러 지수하고 대입을 하면은 적정 환율이라는 게 산출이 돼요. 그 중에 이 4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게 제가 볼 때는 달러 투자예요. 네, 그래서 달러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투자를 하실 때 두 가지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무엇에 투자하느냐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달러 투자는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냥 뭐 현대차 살까, 삼성전자 살까, 뭐 테마주 살까, 우량주 살까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파트 살까, 상가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네. 예. 르브라 살까? 베네수엘라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리라와 살까? 네네. 뭐 네네. 여기 터키에 네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달러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투자하는지는 이미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어떻게 투자하냐인데, 어떻게 투자하냐도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성공한 5년 동안 이론도 잃지 않았던 방법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네. 예, 세븐스플릿으로 투자하시면 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예. 세븐스플릿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7번 나눠서 하는데 물론 이제 뭐 700까지 말씀하시면서 예.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상관없어요. 예. 얼마 정도 떨어지면 예. 사는 거고 반대로 또 얼마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하는지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긴 저 하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제 커지니까 네네. 실제로 30만 달러 정도를 한 번에 투자하면은 네. 그것도 분할 매수 중에 하나인 거죠. 네네. 그러면은 1원만 올라가도 30만 원이니까 네네. 실현하기도 해요. 저는. 네네. 예,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실제로 제가 제 네.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댓글 달리잖아요. 네네.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저 5천 원 벌었어요, 10,000원 벌었어요 이렇게 댓글로 쓰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비밀 댓글들이 있어요. 비밀 댓글 보면은 단위가 달라요. 그런 저보다 것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네.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기대 수익률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데, 유의미한 수익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5년 전에 저는 네네. 5,000원이 유의미한 수익이었어요, 저한테. 네네. 나는 지금 거의 반백수가 아무런 소득도 없고 뭐 수익을 만들어낼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내가 네네. 달러를 사서 파는데 이제 손가락만 몇 번 까딱 하면 되는데, 그래서 5,000원이 생긴다? 저한테 되게 유의미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5,000원이 저한테 유의미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얻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5,000원 정도로는 저한테 유의미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투자금을 늘린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자기한테 유의미한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산 대비해가지고 나는 달러 투자를 이만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5원 정도 수준으로, 5원에서 10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마다 사고, 네네. 올랐을 때 파는 구조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네네. 좀 투자금이 크다. 그러면 한 0.3%, 그러니까 3원이겠죠. 3원 정도를 좀 줄여도 돼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요거를 약간,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네. 약간 이제 다르게 쓰는 게, 고환율 상황, 그러니까 1,200원 근처에서는 네네. 한 5원 정도마다 분할 매수를 하다가 한 1,100원대 정도로 떨어지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 3원 정도? 근데 한 1,080원 정도 뭐 이렇게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도 늘어나고, 그리고 갭도 줄여들어요. 그러니까 1원 떨어질 때마다도 계속 사기도 하고, 네. 1원 오르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구간마다 이제 다르게 세트라고 해야겠죠. 네네. 1,100원대 세팅, 1,000원대 세팅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의미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를 해요. 1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일단 10만 원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요. 수익금 10만 원. 네,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으로 네네. 110만 원을 만들어 보고, 네네. 이 정도 실력이 쌓이면 내가 좀 증액을 해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이 100만 원 아니고, 만약에 10번 나누어 사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네. 그러면 10 스플릿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씩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네네. 그걸로, 근데 이게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5번 나눠서 샀는데 여기서 갑자기 반등이 일어나서 네네. 얘 수익 실현하고 계속 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간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해서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딱 생기면 네네. 그때 이제 세팅을 한 2배로 늘리는 거죠. 아. 한 번에 2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0만 원 정도 단위로 했다가 네. 이거 진짜 돈이 벌리네?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신기한 게 어딨어? 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한 300만 원으로 늘리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500으로 늘리고 1000으로 늘리고 그게 급기야는 이제 1080원대 갔을 때는 제가 막 3억 원도 한 번에 넣기도 하고 이게 이제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경험이 쌓이면 제가 습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달러 투자로 한 번도 안 잃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저는 1200원일 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12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욕심 나가지고 분할 매수까지는 했는데 네네. 한 자기 유의미한 수익권에 들어오면은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요. 그럼 이게 회전이 안 일어나면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큰 수익이 오히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달러 투자로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5원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5원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으실 테니까. 5원 기준으로 하면은 1월 1일부터 1월 뭐 31일까지 있으면은 이 변동성은 되게 낮아요. 이 한 달 동안 환율이 뭐 10원 정도 오를까 말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변동성을 보면은 5원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5원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하다가 네. 마지막에 1원 오르고 끝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계속 파동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파동을 타야지 계속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나는 좀 오래 놔둬서 주식처럼 좀 장기로 가져가서 더 큰 수익 얻을 거야라고 하고 수익 실현을 안 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올라갔는데 이때 안 팔고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네네.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달러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때는 저는 심지어 제가 2018년도에 1050원대에 산 달러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걔는 수익률이 거의 뭐 20%가 넘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예. 네네. 근데 걔는 그냥 걔예요. 뭐 수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배당금이 그걸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수익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고 단기 트레이딩용 달러는 계속 사고 팔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하루에 제가 되게 많이 했을 때 변동성이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낮지만 0.5%가 움직였지만 0.5%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걸 5번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5천 원 벌었어요. 네네. 조금 있더니 또 떨어진 거예요. 또 샀어요. 네네. 근데 또 0.5원이 또 올랐어요. 또 네네. 팔아서 그걸 5번 하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100만 원으로 하루에 2만 5천 원이면은 이게 연간 수익률로는 어마어마해지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루에 5천 원 정도 0.5%의 수익 실현을 한 달 동안 하면 또 이것도 이제 주식 투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365일 24시간이에요. 우리 주식은 주 5일에다가 그렇죠. 예, 9시부터 3시까지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얘는 하루 종일 움직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낮지만 잦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잦은 것을 이용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0.5%를 그냥 하루에 한 번 실현했다고 보시면은 하루에 0.5%씩 30일을 했다라고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면은 15%잖아요. 한 달 수익률이 15%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 네네. 그러면 뭐 연간으로 하면 더 크죠. 그러니까 제가 100%가 가능했던 거예요. 예, 물론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하루에 0.5%가 아니라 뭐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분할 매수한 거니까 이제 원래 원금 대비해서는 100% 정도 수준인데 네네. 사실 이 하나로 따지면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었겠죠. 예, 이제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한테 좀 있고 또 요령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단위로 10만 원 수익금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를 뭐 5원 단위로 한다든지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달러가 또 어느 정도 또 저평가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뭐 1원 떨어졌을 때 살 수도 있고 약간 예. 유연성을 둘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네. 예, 뭐 100만 원 단위로 한 5원 정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1200원 밑에서 네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참고하시고 네. 예. 그래서 약간 간단하죠.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1200원 밑에서 네네. 10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 20번 정도를 추천하기는 해요. 왜냐면 20번 정도 떨어질 것도 이제 감안해서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눠서 샀다가 오르면 팔면 된다. 이거 끝이거든요. 네네네. 뭐 종목도 이미 정해졌고 종목 분석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그런 투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추천한 이유가 이걸 하다 보면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돼요. 이 투자 방식을 그대로 주식 투자를 해도 먹혀 들어가고 네네. 부동산 투자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부동산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기는 했지만 네네. 사실 이런 방식을 먼저 알았더라면 더 큰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서서 약간 좀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은 잔파도로 타는 게 좀 중요하다. 그죠? 하루에도 그렇죠. 0.5%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뭐 0.5% 올랐을 때 팔든지 다시 사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기 그 소액 이익 실현을 모아가다 보면은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첨언 드리면은 네. 분할 매수를 할 때도 네. 분할 매수는 아까 그 갭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산 금액이랑 두 번째 산 금액을 동일하게 이 정액법이라고 하거든요. 정액법. 예. 네네. 뭐 마틴길 같은 거 타면 안 되고 마틴길은 막 2배씩 투자하는 건데 이거를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떨어져. 그래도 100만 원어치를 더 사면 이제 손익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또 100만 원어치 사면 되는데 떨어졌을 때 네. 200만 원을 사고 싶어져요. 그렇죠. 예, 손실을 갖다가 네네네. 손실을 줄이고 싶어서. 근데 계좌를 나누면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들어요. 그냥 똑같이 100만 원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를 나누는 게 예, 좋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똑같이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살 때는 그렇게 정액으로 적정한 그 비율에 따라서, 근데 이 비율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나는 5원 떨어지면 두 번째 사야지, 5원 떨어지면 두 번째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다가, 네. 어느 날 궁금해서 쳐다봤는데, 5원 이상이 안 떨어져 있으면 안 사면 되고, 그렇죠. 5원 이상이 떨어졌어요. 네네. 15원 떨어졌어. 네네. 땡큐죠. 네네. 만약에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5원 떨어졌을 때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자기 일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15원이 떨어졌으면 땡큐 하면서 그때 안 사길 잘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를 사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탈 때는 제가 그냥 빨간색이면 파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아까 유의미한 수익이거나 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네. 그냥 좀 달러 투자할 때하고 주식 투자할 때는 좀 다르긴 하죠. 네네.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빨간색이면 파세요라고 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빨간색이면 팔았을 때도 이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게 빨간색인데 팔았는데 네네. 올라요. 네네.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르면 좋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떨어져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편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달러 투자할 때는 유의미한 수익에 수익 실현하시고,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냥 빨간색이면 수익 실현하시고 간단하죠, 뭐. 네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뒤에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은 그 달러 그 사고 팔 때 참고하는 지표 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부분에서. 네. 제가 이제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네네. 지은 이름이에요. 달러 투자 데이터라고 검색하면 제가 쓴 글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1200원 밑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한 50년간의 데이터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용으로는 이게 맞아요. 장기 투자하실 때는 그냥 1200원 밑에 사시면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네네.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제가. 네네. 단기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1200원만 가지고 내가 기준 삼아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은 진짜 5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산술적으로만 보면.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좁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52주를 기준으로 1년 중에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중간 아래에서 사자라고 조금 세분화된 계획을 이제 네네. 전략을 짠 거죠. 네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52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4가지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부합하면 그때가 달러 투자를 시작해도 좋을 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화를 몰빵할 때가 아니라 네네. 달러 투자 넘버1이죠. 네네. 처음 시작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게 이 달러 투자 데이터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 달러 투자 데이터상의 조건이 4개가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두 개 이상이 충족되면은 사도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이걸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복잡하지는 않은데 네네. 지금 실시간 환율을 적용하고 52주 데이터는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고가와 저가가 이걸 계속 그때그때 이렇게 갱신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예 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달러 리치라는 앱이 사실은 투자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이 달러 투자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달러 투자 데이터가 총 4가지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가 원달러 환율이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이하일 때 사세요라고 하고 네네. 실제로 현재 환율이 중간 이하면은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요. 예, 그리고 충족되지 않으면 X가 표시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일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달러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 지수라는 달러 인덱스라고도 인덱스. 하죠. 네네. 그거를 추종해요. 그 추종한다는 걸 저는 이제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똑같이 움직이면은 투자의 기회가 없을 텐데 네네.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있다가 얘한테 따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어제 오늘도 그랬어요. 어제 달러 지수로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 그대로인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리는 게 낫죠. 살 사람들은 얘 따라갈 테니까. 네네네. 물론 달러 지수가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전체 그래프를 보면은 달러 지수의 그래프하고 원달러 환율의 그 그래프가 거의 일치해서 움직여요. 네네. 근데 약간 시차가 있다. 시차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 지수도 낮을 때 사면 네네. 달러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달러 지수가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이하일 때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또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X가 돼 있겠죠. 아마. 네네네. 뭐 확인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달러 갭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달러 갭 비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것도 제 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매인 거죠. 예. 야매로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잃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은 된, 이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이 달러 갭 비율은 원달러 환율하고, 네. 아까 제가 추종한다고 했잖아요. 원달러, 그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가 따로 올라갈 힘이 있으려면 이게 갭이 넓어질수록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넓어지면 넓어졌을 때 사면 좁혀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갭 비율은 제가 이제 이 수치화를 했는데 중간보다 더 넓어졌을 때가 O가 표시가 돼요. 네, 좁혀졌을 때는 X가 표시되고 이 지금 그냥 추종하고 있어. 그냥 일치인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달러 갭 비율이 좁혀져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 원달러 그 달러를 사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 갭 비율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네 번째 조건인 게 달러 갭 비율을 가지고 그 현재 달러 지수하고 대입을 하면은 적정 환율이라는 게 산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달러 지수면 네네. 원달러 환율은 얼마였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라는 데이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 이하로 사면은 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지수를 추종해서 수렴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처음에 제가 엑셀로 계산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가끔씩. 네네. 저도 귀찮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기는 하는데 저도 귀찮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리치라는 앱을 보시면은 그냥 앱만 키시면 네네. 그 OX 표시 그리고 현재 달러가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 X라고 할지라도 네네. 중간가하고 가까이 부근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것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게 앱은 제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좁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6개월 데이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 데이터, 1년 데이터, 6개월 데이터, 네네. 3개월 데이터, 한 달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로 진짜 짧게 이걸 하고 싶으시면은 네. 한 달 데이터에서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일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대전제는 거기에 이제 지금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데이터에는 동그라미가 2개가 떠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해야 될 때냐? 아니죠. 대전제인 1,200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제인 1,200원 이하일 때 달러 투자 데이터 한 달짜리 좀 공격적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려면 1년 데이터를 보시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한 달 데이터를 보시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2개 정도 뜨면 초록색으로 표시돼서 제가 우리끼리 이제 그린라이트라고도 불러요. 그린라이트가 2개 이상 되면은 네네. 그때 분할 매수의 첫 번째를 사고 거기서 한 5원 정도 떨어지면 두 번째 사고. 예, 그래서 뭐 이걸 종목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러 지수 대비 우리나라 환율의 상황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투자가 가능하죠. 그렇겠네요, 예.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투자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뭐 거의 모든 것은 아니죠. 아, 그래요? 더만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듣고 혹시 예. 듣다가 이건 좀 애매하다 궁금하시다는 부분은 뭐 블로그라든지 또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달러 리치인가요? 달러? 예, 달러 리치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